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새 시즌 안배사 관련해서 빌드 물어보시는 분이 좀 있어서 오늘은 룬 아이템, 스펠, 그리고 간단한 스킬 콤보 관련해서 영상 찍어봅니다. 그러니까 룬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착취를 드는 편이고, 불운 같은 경우 안배사가 실드가 생길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보호막 강타를 무조건 들어주고요. 그 다음은 제바 아니면 한방 싸움 필요하면 뿅배 들어주면 됩니다. 둘 중 고민이 되면 그냥 제바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기 상대탑이 CC기가 많으면, CC기가 좀 있으면 전 물그레 일지를 가는 편이고요. 아닌 경우 가인 성장을 가는 편입니다. 저는 이 소생은 잘 안 가는 편이에요. 근데 취향껏 소생도 남회사한테 잘 맞으니까 네,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조 룬은 영감 쪽에서 첫 번째는 신발 3중 물력을 거의 가는 편인데 신발과 황급은 둘 중에 취향 차이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가면 될 것 같고요. 비즈킷은 아주 가끔 드는데 레넥같이 좀 라인전도 힘들고 6렙 때 약간 힐의 영역 빨아도 킬각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비즈킷을 가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3중 물력을 가서 좀 더 밸류를 챙기는 편입니다. 핵심 룬을 감전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평타를 잘 못 때릴 것 같은 상대로 드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티모나 킨 이런 상대로는 평타각이 거의 안 나와서 WQ로 감전을 터뜨려주는 편입니다. 그 아래 룬은 그 돌발 일격, 육감 혹은 섬뜩한 기념품 이 둘 중에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궁사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상대로는 그 라인전 힘들기 때문에 재생의 바람이랑 불굴의 의지 이렇게 찍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복자를 드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가끔 있는데 상대탑이 문도나 나처스 같이 나도 왕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는 편이고 혹은 상대팀에 탱커가 좀 많다 싶으면 네, 정복자를 드는 편입니다. 아래는 저는 많이 안 들어봤는데 저도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영감 쪽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응력 능력치는 저는 다 왼쪽 거를 찍어주는 편입니다. 상황 봐서 성장 체력도 들어주면 네, 상관없습니다. 네, 아이템도 전 시즌이랑 비슷한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시작 아이템은 도라의 방패를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란검은 저는 신지대 상대로만 들고는 편인데 웬만하면 그냥 도란의 방패 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첫 아이템은 그냥 무조건 월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거의 100판 중에 99판은 월식을 가는 편이고 그 다음 템부터 좀 갈리게 되는데 치르기냐 이 소진이나 갈리게 되는데 저는 치르기의 양념 도끼를 가는 판은 상대탑이 탱커거나 혹은 상대팀에 탱커가 많거나 혹은 우리 팀에 AD가 많아서 반각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치르기 양념 도끼를 가는 편입니다. 약간 버스 마인드로 내가 잘 못 컸는데 우리 팀이 좀 잘 컸어요. AD가 잘 커가지고 소진의 창을 가서 딜할 바에 그냥 반각이나 해주자. 약간 그런 버스 마인드다. 그러면 이걸 가져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 집을 갔을 때 1,100원이 모였을 때가 있거든요. 1,100원이 모이면 이걸 못 사잖아요. 땅굴 채굴기를.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이걸 그냥 사가지고 조합 상관없이 이걸 가는 판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취향껏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생각해서 알아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소진의 창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코어로는 거의 다 중물을 가고 예외적으로 상대팀 미드나 상대 탑이나 상대 정글이 AP여서 좀 상체가 AP가 많다 그러면은 3코어로 중무 대신에 중무 포지션을 먼저 올려주고요. 거기서 더 AP가 좀 많이 세다 그러면 메모세스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죽음의 무도를 3코어를 올리고 그 다음에 AP 밸런스가 상대팀에 좀 많으면 메모세스를 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AP가 없다 아니면 AP가 잘 못 컸다 그러면은 스트락에 도전을 가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좀 더 뭔가 캐리를 하고 싶고 잘 컸다 싶으면 끝없는 갈망을 가도 되긴 하는데 저는 안배사랑은 그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은 잘 안 해서 스트락에 도전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템으로는 무난하게 수호천사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난한 그런 일반적인 템트리고요. 좀 다르게 튼 템트리가 있는데 첫 코어는 무조건 월식을 가주시고 탑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돈이 많다 싶으면 저는 그 방간 템트리를 가거든요. 예전에는 이코어로 요음을 유령검을 가서 약간 돌아다니면서 좀 영향을 높이려고 할 때 이걸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 라인전이 좀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타워도 2차 타워까지
부셔서 타워 채굴을 할 수 있는 메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더 세게 해가지고 상대를 더 죽이거나 그래서 타워 채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가는 편입니다. 벼락 폭풍 거. 이게 타워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타워 채굴 하는 데도 더 좋고 그리고 요즘 상대 탑을 죽이게 되면 굴러가는 스노우볼이 더 커졌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그냥 확실히 상대 탑을 죽여놓고 이득 극대화하려면 지금 메타에서는 이것도 되게 좋은 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코어로는 더 극딜을 갈 거면 밤의 끝자락을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딜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스테락을 섞는 편입니다. 그 뒤는 뭐 수호천사나 뭐 쇼진이나 가라나 이런 거 셋 중에 뭐 취향껏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극딜 템트리는 저는 요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배사가 초반에 라인전을 앞에서 받아먹는 그런 챔피언이잖아요. 라인 푸시가 안 되는 챔피언이어가지고 순간이동이 필요할 때가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이동을 거의 들어주는 편이고요. 아니면 상대탑이 피흡이 많다 그러면 저 말에 들어서 확실한 킬각을 봐줄 수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이렐리아나 뭐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점화 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리븐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방 딜이 너무 세다 보니까 탈진이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안배사는 순간이동을 그냥 무난하게 들어도 상관없는 챔프라 생각을 해서요. 그냥 고민이 된다 싶으면 그냥 순간이동을 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배사가 이동기가 좋고 궁도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순간이동을 바텀에 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순간이동을 캐스트로 얻는 것보다 순간이동을 들었을 때 쿨도 자주 빨리 돌고 그러면 안배사가 다른 라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더 좋아서 저는 순간이동을 드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스킬 관련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패시브 관련한 그런 팁입니다. 일단 패시브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동 거리에 따라 살짝 디테일이 조금 갈리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크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보다 약간 짧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짧게 했을 때 장점은 상사를 빨리 뗄 수 있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보면 풀로 이동했을 때는 그만큼 길게 이동하기 때문에 평타를 좀 더 늦게 치거든요. 근데 짧게 이동하면 조금 더 빨리 때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자리 평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패시브 이동을 쓰지 않는 거죠. 그냥 스킬을 쓰고 그 자리에서 그냥 평타를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패시브가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평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끔 좀 탑에 무서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거리가 좁혀지면 좀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로 그냥 평타를 치는 방법이 얘를 상대로 되게 안전해가지고 굳이 이동을 하지 않는 거죠. 막 다리우스나 뭐 레넥톤 이런 경우에는 거리가 좁혀지면 계속 스킬을 맞으면서 피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제자리 평타에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잘 안 쓰는 건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격을 넣어놓고 어택을 찍어놓고 일정 거리에 됐을 때 스킬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평타가 엄청 빨리 나갔잖아요. 일단 미리 어택을 찍어놔야 됩니다. 아니 우측 클릭으로 챔피언을 클릭해놓고 이거는 좀 거리가 멀어서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가서 스킬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저는 잘 안 쓰는 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스킬 픽사리가 나올 수도 있고 평타를 실수로 다른 걸 클릭을 하면 패시브 평타가 그냥 미니언에 박히게 돼가지고 그냥 제자리 평타를 첫 번째 방법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마스터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는 드릴게요. 적당한 거리에서 대탄을 미리 찍어놓고 스킬 쓰면 됩니다. 실수가 나올 확률이 좀 많아서 저는 안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패시브 이용 타이밍에 관한 그런 디테일인데 우리가 보통 스킬을 쓰고 나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로 이동을 안 하고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킬을 쓰자마자 바로 이동을 안 하고 조금 있다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엇박자로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안 들어오나 보다 생각을 했을 때 딱 들어가서 평타한테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팀이 나를 때려야 되는데 이 평타를 못 치고 나만 때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경우는 패시브 이동을 경우에 따라서 보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상대팀을 죽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개피예요. 근데 제가 Q 2타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Q 2타를 썼을 때 죽으면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Q 2타로 썼을 때 실패로 살아남았다 그러면 들어가서 확실히 평타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니언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판단을 하고 바로 빠져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죽는 피다 그럴 때는 이렇게 평타를 쳐주시면 돼요. 필각일 때 확실히 상황을 보고 패시브 이동을 결정할 수 있어서 이게 늦게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게 좋습니다. 들어갔다가 죽으면 바로 빠져나오고 안 죽었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딱 판단을 할 정도로는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자주 쓰는 그런 콤보인데 Q랑 E를 동시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스킬을 우겨서 쓰는 방법인데, 이거의 장점은 일단 빠르게 두 개의 스킬을 쓸 수 있어서 딜이 한 번에 많이 바뀌게 되고, E가 슬로우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는 슬로우가 묻어서 Q 2타를 더 확정적으로 맞출 수가 있죠. 이때 팁은 Q를 쓰고 E를 쓰는데 E를 최대한 짧게 써서 더 빠르게 스킬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짧게 쓰면 이렇게 더 빨리 넣을 수가 있겠죠. 다음 콤보는 W 풀평인데, 이게 W가 척지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W 쓰고 풀을 쓰면 척지 데미지가 여기에 닿게 되거든요. 55 데미지가 들어갔잖아요. 이 데미지를 무조건 넣으면서 W에 보호막 강타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타까지 넣으면 생각보다 큰 딜이 넣을 수 있어서 깜짝 킬 내기 좋은 그런 콤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풀을 너무 늦게 쓰면 W 척지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타이밍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안 들어가죠. 딱 착지할 때 풀을 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궁 관련된 디테일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보통 상대한테 궁을 쓰면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타워 외곽 지역에 있게 되면 안배석 궁 착지가 뒤로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타워에 안 맞는 위치로 쓰게 되면 이렇게 뭐야? 뭐지? 어쨌든 보통은 안배사가 뒤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애들한테는 무조건 착지를 안 맞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착지를 하게 되죠. 이것도 방향으로. 이건 오류 같은데? 왜 이러지?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데, 이게 최근에 타워 사거리가 좀 늘어나고 약간 버그도 많이 생겨가지고 가끔 방금처럼 맞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안 맞게 착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한 그런 정보고요. 근데 상대가 너무 깊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은 내가 물어야 되는 상대가 여기 있는데 거리가 안 좁혀져 가지고 좀 쓰기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가깝고 상대가 엄청 멀어요. 근데 난 빨리 진입을 해서 얘를 물어야 돼. 근데 뭐 탱커나 뭐 다른 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밟고 넘어가는 거죠. 안배사가 이동기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여기가 거리가 안 단다 하더라도 탱커 같은 애를 밟고 이렇게 진입을 하면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궁 관련 콤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 쓰는 콤보는 뭐냐면 공평 스탑 콤보인데요. 이게 뭐냐면 공을 쓰고 이동하지 않고 바로 평타를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공을 쓰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을 쓰고 나서 바로 평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콤보고, 공을 써서 상대방을 클릭하고 S를 누르면 자동으로 평타를 치게 됩니다. 공 쓰고 우측 클릭하고 S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면 평타를 치고 바로 Q2 콤보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빠르게 최대한의 딜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평타가 나온 걸 보고 바로 Q를 누르시면 돼요. 이 스킬도 최대한 짧게 써서 빠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또 다른 콤보도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헷갈릴까봐 잘 안 쓰고 있기도 했고, 장단점이 또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을 쓰고 Q를 쓴 다음에 바로 제자리 평타가 나가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이거는 Q를 먼저 쓰는 거죠. 아까 거는 평타를 먼저 치는 건데 이거는 Q를 먼저 쓰는 그런 콤보가 되거든요. 이걸 발동 조건은 아까 거보다 더 쉽긴 해요. 이걸 쓰는 방법은 우측 클릭을 하고 공을 쓴 다음에 착지할 때쯤에 Q를 쓰면 Q 다음 바로 평타가 나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로 평타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보여드리면 착지할 때쯤 Q를 씁니다. 그러면 바로 평타가 나가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일단 아까보다 그 콤보 자체는 쉬워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미리 평타를, 그러니까 우클릭을 해놔서 궁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서 어택을 찍는 동안 상대가 조금 움직이면 궁을 못 맞출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잘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콤보의 또 다른 장점은 Q를 쓰고 평타를 치기 때문에 기록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기존의 콤보는 공을 쓰고 나서 평타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력이 200의 상태에서 평타를 치면 기력 회복 효과가 안 되는데, 이 콤보는 Q를 먼저 쓰기 때문에 Q 기력 70을 쓰고 이 40을 기력이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스킬 4개를 더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평소에 쓰던 콤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평타를 쳐야지만 W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콤보를 보면 이렇게 해도 평타를 안 쳐도 W를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안배사가 기력 회복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초반에는 40의 기력만을 회복을 하거든요. 6렙까지 40이고 7렙부터 55 그리고 12렙부터 70의 기력을 회복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기력이 살짝 부족할 수가 있어요. 어, 4개의 스킬을 쓰려면 70 곱하기 4 하면 280이잖아요. 초반에 40의 기력 회복을 하면 평타를 총 2번을 더 쳐야 스킬을 4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공을 쓰고 바로 평타를 치는 게 아니라 Q를 쓴 다음에 기력 회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좀 스킬 4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